우리의 과제는 자전거 여행을 주제로 하는 글쓰기였죠. 일단 선생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내줬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활동한 내용을 토대로 한 편의 완성된 글을 써서 제출해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답답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여러분들. 이번 활동을 통해 머릿속에 나만의 자전거 여행을 그려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중앙중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들이 쓴 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일단 글의 주제는 자전거 여행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자전거 여행을 해본 친구도 있고 해보지 않은 친구도 있겠죠. 그래서 책의 내용을 이용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자전거 여행에 대한 생각을 글로 풀어 써달라는 과제를 내주었던 것입니다. 자, 일단 이 활동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알기 위해서 맨 첫 번째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한번 올라가서요. 자, 1페이지를 보면 과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과제가 이루어졌어야 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1번부터 같이 볼까요? 학습지에 2에서 12페이지에 제시된 질문에 답을 하며 본격적으로 책 읽을 준비를 합니다. 일단 처음 준비돼야 되는 것은 역시 불량한 자전거 여행이란 책이겠죠. 책이 준비된 학생들은 챕터 1부분을 읽으시면 되고요. 아직 책이 준비되지 않은 학생들은 자, 2페이지부터 보시면 3페이지, 4페이지네요. 자, 1. 밤 11시 마지막 기차. 이게 실제로 불량한 자전거 여행의 첫 번째 부분을 선생님이 수록해 놓은 것입니다. 쭉 읽어가면서 옆에 질문들이 있죠. 첫 번째 질문 한번 같이 볼까요? 소제목을 통해 추측해 보았을 때 앞으로 전개될 내용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나름대로 답을 하면서 글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냥 답을 하면 안 되겠죠. 여기 밑에 여러분들이 펜으로 그 답을 써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글 읽기가 빨리 되진 않겠지만 천천히 깊이 있게 읽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12페이지까지 내용을 첫 번째 부분이죠. 읽어보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1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독서일지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독서일지를 보기 위해서 한번 13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자, 13페이지가 여기 있네요. 자, 14페이지부터 독서일지가 나오는데 자, 앞에 나와 있는 학습 활동들을 다 잘 따라서 진행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책을 스스로 읽을 준비가 모두 다 된 것입니다. 자, 불량한 자전거 여행 책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만의 호흡으로 읽어주시면 되는데요. 서로 다른 호흡으로 읽는다는 건 각자 나름대로의 방법과 속도로 읽어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편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언제 읽었는지를 쓰시고 읽은 촉수, 내가 읽은 날에 어디까지 읽었는지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고요. 내 머릿속을 스치는 질문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읽은 부분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질문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궁금했던 점, 더 알아보고 싶었던 점 등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스치는 질문을 여기다가 적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내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해보는 거예요. 질문을 먼저 적은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게 꼭 정답일 필요는 없죠. 질문 자체가 정답이 없는 질문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중간 부분, 인상 깊은 부분과 그 이유는 책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인상적으로 느꼈던 부분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혹은 너무 그 부분이 길다 싶은 친구들은 요약해서 정리를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세 줄 이상 그 이유를 써주시는 게 목적입니다. 자, 세 줄이면 한 줄, 두 줄, 세 줄까지가 되겠죠. 가능하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다섯 줄까지 채워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질 내용 예측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여기다가 읽은 촉수를 적을 거예요.
그러면 이 이후에 이어질 내용이 어떤 것이 나올지를 한번 예측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한 번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독서일지를 작성하게 되고요. 이 독서일지가 하나, 둘, 셋, 넷, 5장이 있습니다. 5장의 독서일지를 모두 작성한 여러분들은 자, 앞에 나와 있듯이 여기 독후 활동지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독후 활동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글쓰기를 위한 글감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해가 쉽도록 하기 위해 19페이지를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9페이지로 쭉쭉쭉쭉쭉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긴데요. 독후 활동지를 보면 옆에 번호가 써 있죠? 1번부터 맨 끝쪽에 있는 6번까지. 여러분들이 쓴 앞에 있는 독서일지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 18, 19페이지의 독후활동지에 1번부터 6번까지의 항목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 항목을 다 작성하면 자, 21페이지에 이거는 지울게요. 자, 21페이지에 있는 개요를 작성할 수 있게 되는데요. 개요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사전에 작성한 1번부터 6번까지의 글, 여기 위에 나와 있는 1번부터 6번까지의 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중에서 5가지 이상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5개 이상이면 5개를 선택해도 되고, 그리고 6가지의 글감을 모두 선택해도 된다는 이야기겠죠. 하지만 가로에 나와 있듯이 자전거 여행에 대한 생각은 반드시 포함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5개 혹은 6개의 글을 선택했으면 그것을 활용해서 완성된 한 편의 글을 만들기 위한 순서를 조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순서를 조합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개요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처음 부분, 중간 부분, 끝 부분에 각각 1번부터 6번까지의 글이 어떻게 순서를 바꿔서 들어갈 수 있을지 여러분 나름대로의 순서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부분에 아예 좀 인상적으로 쓰기 위해서 나에게 자전거 여행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내용을 먼저 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여기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소설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주는 줄거리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을 처음 부분에 쓰면서 독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도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도 나름대로의 순서를 정해서 처음, 중간, 끝에 각각 어떠한 글감이 들어갈지 번호를 먼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제목 및 내용을 아주 간단히 뼈대로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처음 부분엔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이다. 끝 부분에는 난 어떤 내용으로 마무리하겠다 라고 하는 계획을 간단히 작성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쓸 글이 완성된 배라고 하면 그 배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가 이 개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조금 편할 것 같아요. 자,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중간 부분 본문 1에서 3까지는 각각 소제목을 붙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들어가는 말과 나오는 말에는 소제목이 굳이 필요 없지만 중간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담길 것이기 때문에 소제목 1, 2, 3을 통해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자, 소제목 1, 소제목 2, 소제목 3이 각각 나름대로 될 텐데 여기 보시면 각각 소제목은 지금 표를 하나 그려볼게요. 내용은 이거죠. 자, 이렇게 각각 표가 하나의 문단을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문단의 내용은 이런 게 있겠죠. 자, 옆에 있는 내용을 그냥 복붙해 볼게요. 예시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문단이 있다고 쳐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문단이고 이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제목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새로운 문단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새로운 문단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소제목을 여기다 적어주시고 마지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소제목을 세 가지로 한번 정해주시면 글이 조금 더 완성도 있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설명은 좀 길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순서일 거예요. 특히 앞에 있는 여기 독후 활동지만 잘 작성이 된다고 하면 글감을 조합해가지고 설계도를 만들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글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까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